자, 25번 경찰 재난관리규칙 경찰적 훈령인데요. 이 부분이 바뀌었죠? 바뀐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쌍괄 1번 재난상황실 나오죠? 경찰청 재난상황실 정확하게 이제 개념 보고 갑시다. 4조에 나와 있는데요. 1번 치안상황관리관입니다.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기관리센터 치안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치안상황관리관님. 다만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었거나 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심각 동그라미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을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위에 1번에서는 재난상황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난대책본부 설치되었거나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된 경우에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밑에 재난상황실 구성 보면 재난상황실은 재난상황실장 한 명을 두고 상황실장은 위기관리센터장이 된다. 위기관리센터장. 왜? 위에 칸에 1번 초줄 맞으면 위기관리센터에 재난상황실을 재난상황실 설치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갖고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관리관이 상황실장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일과 시간 외 또는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치안상황관리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2번 재난상황실에는 총괄반, 분석반, 상황반을 둔다. 세 번째 칸 시도경찰청 등 재난상황실 설치 운영. 시도경찰청 등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시도청장입니다. 위에는 치안상황관리관이고 다만 시도경찰청 등의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었거나 심각 동그라미 단계 위기경보 발령된 경우에는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라. 그 밑에 재난대책본부 나오죠. 경찰청 재난대책본부. 청장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인명 및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재난 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 영향이 있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전국적 동그라미 관리가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에 경찰청에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누가? 경찰청장이. 자, 재난대책본부는 치안상황관리관이 본부장이 된다. 자, 위에 경찰청 재난상황실은 실장이 누구라 했어요? 위기관리센터장. 그러면 재난상황실이겠죠. 재난상황실은 치안관리관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경찰청 재난대책본부장 누구라 그랬어요? 치안상황관리관이. 그러면 경찰청 재난대책본부장 누가 설치할 수 있다? 청장이.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두 번째 칸. 재난대책본부의 구성부는 재난대책본부는 치안상황관리관이 본부장이 되고 위기관리센터장, 혁신기획조정 담당관 이런 분들이 이제 쭉 본부로 이제 본부 요원으로 구성되죠. 그다음에 본부장의 권한, 본부장은 재난대책본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이런 내용들 나오죠. 그 다음에 재난대책본부의 격상 나오죠. 재난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부장 경찰청 또는 경찰청 차장,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 차장으로 격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좀 전에 치안상황관리관이 재난대책본부장을 한다 그랬는데 재난에 대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본부장을 재난대책본부장을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 차장으로 격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밑에 시도경찰청 등의 재난대책본부 나오죠. 1번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자, 재난관리 실행 나옵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나오죠. 예방, 대비. 그 다음에 재난의 대응 또는 대처 그러죠. 재난복구, 현장지원본부 등등 이렇게 있어요. 먼저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1번 시도청 등의 장은 그 밑에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 등의 장은 소속 경찰관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 등의 장은 소요 물자의 비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 등의 장은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라. 이것들은 전부 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단계에서 하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재난에 대응 대처 나오죠. 시도경찰청 등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한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 접근 통제 및 우회 확보, 교통관리, 긴급구조, 그 밖에 재난 대응을 위한 조치 등을 그 관할 지역에서 재난 대응 활동으로 하라 이겁니다. 시도 경찰청 등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바로 위 상급 기관의 장에게 피해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라. 그 다음에 재난 복구 나오죠. 시도 경찰청 등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재난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시도경찰청 등의 장은 경찰관, 경찰장비, 경찰관서가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바로 위상급 기관의 장에게 피해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라. 시도경찰청 등의 장이니까 위상급 기관 누굴까요, 여러분들? 경찰청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장지휘본부, 시도경찰청 등의 장은 관할 지역 내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현장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 4단계 나오죠. 관심단계, 주의, 경계, 심각단계. 관심단계, 관심 동그라미,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관심이 적은 상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단계 나오죠.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경향. 경 동그라미, 주의의 주 동그라미, 경주죠, 경주. 그 다음에 경계 단계 나오죠.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농 동그라미, 경계 단계, 농경사회. 그 다음에 심각 단계 나오죠.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로 만다. 그래서 심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심실. 그래서 관심이 적은 상태, 그 다음에 경주, 농경사의 심실. 자, 이 재난관리의 심각 단계 있죠. 심각 단계에서는 한 장 앞으로 가서 경찰청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라 그랬어요. 누가? 치안상황관리관은. 심각 단계 위기경보 관련됐을 때는 재난상황실 설치, 운영하라. 그 밑에 쌍가로 보면 경찰청 국관별 재난관리 임무 나오죠. 치안상황관리관 체크. 재난대책본부 및 재난상황실 운영, 그 다음에 재난관리라는 관계기관과 협력 등등 나오죠. 경무인사기획관, 경찰관, 경찰관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대응 복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뭐 형사구, 수사구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쌍가루 6번 전담반 및 지원팀별 임무 나오죠. 재난관리규칙 별표 2에 나오죠. 전담반 나오죠. 전담반은 현장지휘본부 운영 총괄 조정. 그 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 업무 협조, 현장상황 보고 전파 등등. 경무, 현장지휘본부 사무실, 차량, 유무선 통신시설 등의 설치. 경비, 재난지역 중요시설의 경비. 경찰 통제선 설치 운영. 그 다음에 교통, 비상출동로 진영 운영. 현장 주변에 대한 교통통제 및 우회로 확보 등 교통관리. 생활안전. 재난지역 범죄 예방 활동, 재난지역 총포 하향류 안전관리 강화 등등등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전담반 및 지원팀별 업무 이것 정도는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6번 비상근무의 종류별 상황 냈죠. 자, 비상은 가포, 우로, 병호, 경계 강화 등등등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경비 비상에 보면은 가포, 우로, 병호, 작전 비상, 가포, 우로, 병호, 재난 비상, 가포, 우로, 병호. 그 다음에 안전비상 또는 정보비상 그럽니다. 수사비상, 교통비상은 가포, 우로 이렇게 나와 있죠. 경비비상 나옵니다. 가포에. 자,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치안 상태 그래서 계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 현저하다.
극 동그라미. 가용 경력 100%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가포는 100%예요. 가용 경력 100%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100%. 그렇죠? 계엄 극대. 계엄 극대. 100을 대로인 계엄 극배 이렇게. 의로 치안 질서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예견된 경우를 혼 동그라미. 극도로 혼란이 아니고 혼이 혼. 가용 경력 5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랬죠. 의로는 가용 경력 50% 동원할 수 있는 사태를 말하죠. 혼호시. 병호 혼란이 예견되어 있다. 예 동그라미. 가용 경력 30%를 동원할 수 있다. 3 나오죠. 예삼. 그래서 경비비상 가포의로 병호에 작전비상 나오죠. 작전비상 가포의로 병호 작전한다 이게 대적고입니다. 대적고. 대규모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다.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일부 지역에 침투 예상되는 경우. 정보 첩보 등에 의해 적의 침투 대비한 고도의 경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적고야. 대적고. 작전비상 가포의로 병호에. 그 다음에 재난비상 가포의로 병호 나오죠. 대규모 재난으로 치안질서 극도로 혼란. 극도 동그라미. 의로 치안질서가 대규모 재난으로 치안질서 혼란하게 되었거나 혼란 동그라미. 병호 재난의 발생으로 치안질서 혼란 예견되어 있는 경우. 예견 동그라미. 극도 혼란 예견. 극도로 혼란을 예견. 이렇게. 그래서 경비비상, 작전비상, 재난비상, 가포의로 병호에. 그 다음에 뭐 정보비상, 다른 말로 이제 안전비상 그러죠. 안전비상. 가포의로. 경계 지역 내 검문 검색 필요 경 동그라미. 특정 지역에 또는 요 지역에 대한 검문 검색 필요 특 동그라미. 그래서 안보비상 또는 정보비상이라는데 안 동그라미, 경 동그라미 특, 안경특이. 그 다음에 수사비상 나오죠. 가포의로. 사의목을 집중시킬 만한 중대한 범죄 발생 시. 집 동그라미. 중요 범죄 발생 시 중, 수집중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수집중, 안경특. 교통비상, 가포, 농무, 풍수설의 및 하지로 극도로 교통혼란 그랬어요. 극도로 교통혼란 및 사고 발생 시 상기 징후가 예상시겠죠. 극도 교통혼란 및 사고 발생의 징후가 예상됐을 때로. 그래서 결혼해. 그 다음에 경계 강화 나오죠. 병호 비상보다 낮은 단계로 별도의 경력 동원 없이 믿죠. 경력 동원 없습니다. 100%, 50%, 30%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력 동원 없이 밑줄. 평상시보다 치안활동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경계 강화. 그 다음에 작전 준비태세 나오죠. 작전 비상시 적용. 경계 강화를 발령하기 이전에. 경계 강화 발령하기 이전입니다. 경력 동원 없이 밑줄. 자, 경계 강화도 경력 동원이 없기 때문에 작전 준비태세도 경력 동원이 없겠죠.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작전 준비태세. 오케이. 그 다음에 27번 다중이용 곤충물 등 분류 및 지도 점검 나오죠. A급, B급, C급으로 나눠집니다. A급. 테러에 의해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광범위한 지역 광 동그라미. 대테러 진압 작전이 요구되고 국민 생활에 결정적 동그라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곤충물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곤충물 등을 우리는 A등급, A급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2번 서장은 관내에 있는 A급 다중이용 곤충물 등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 동의를 받아서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라. 분기 1회 이상에 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곤충물 등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에. 그다음 B등급 나오죠. 일중대입니다. 일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곤충물 등입니다. 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라. 전반기 후반기. C급이죠. 자, 재단상 제한된 지역에 단기간에 대테러 진압 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곤충물 등이에요. 재단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곤충물 등을 말합니다. 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라. 반기 1회 이상. 28번 영국의 스카우트 네고시에이션 인스티튜트 협상의 8단계 나오죠. 1단계, 2단계, 3단계 쭉 나오는데
한 번씩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단계, 그 다음에 5단계, 6단계 색깔 노는 부분들은 한 번씩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9번. 29번 보면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나오죠. 운전면허 받은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도청장으로 또 운전면허를 갱신하여 발급받아라. 갱신해서 발급받으라는 거야.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해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하여 발급받으라.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이하가 아니고 미만 동그라미, 미만인 사람 5년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75세가 초과야 이상.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에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한쪽 눈만 보지 못한 사람이 일종 보통면허 취득했네. 3년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하여 발급받아라. 2번 나오죠? 이것도 똑같대요. 자,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계산하여 10년. 한 번 갱신했죠? 갱신한 날로부터 또 10년. 또 갱신한 날로부터 또 5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75세 이상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한 사람 3년.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하여 발급받아라.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내에 10년, 5년, 3년 내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라. 정기 적성검사. 자, 일종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 5년, 3년 이내에 정기 적성검사 받아라 이거야. 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70세 이상 동그라미 됐을 때 갱신 기간 내에 자 70세 이상 됐을 때 정기 적성검사 받아라. 원래 2종 운전면허 받으신 분들은 정기 적성검사 받을 필요 없으나 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운전면허 갱신일에 70세 이상이 되신 분이야. 75세가 아니야.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라 이거야. 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고 수시 적성검사 나오죠.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외국 면허증을 받은 사람 포함. 이 사람들이 안전운전의 장애 동그라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도로교통공단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라 그랬어요. 자, 일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하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크게 나서 예를 들어서 양팔이 다 어떻게 됐어요? 사용이 못할 정도로 장애를 입었다 이거야. 그러면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교통안전교육이라는 게 나오죠. 자,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입니다. 다음 1번부터 7번에 해당되는 그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 교육 등 방법으로 1시간 동그라미 1시간 동안 교통안전교육을 받아라 이거예요. 다만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자동주어 전문학원에서 학과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특별 교통안전교육 나오는 데에는 의무교육 대상자가 있고 권장교육 대상자가 있어요. 자, 특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한 장 앞으로는 무슨 교육? 교통안전교육. 뒤에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인데 의무교육 대상자, 권장교육 대상자로 나눠집니다. 자, 의무교육 대상자 나오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동그라미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2번부터 4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교육의 연기 동그라미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자냐 보니까 첫 번째 운전면허 취소 처분 동그라미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내가 교통사고를 야기했거나 어떤 법규를 위반한 운전면허 취소가 됐어요. 근데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 할 때는 특별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2번 음주운전,
공동위험, 폭주적이죠. 난폭운전, 교통사고, 자동차 이용한 범죄 등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효력 정지, 동그라미, 정지. 자, 취소는 1번으로 가겠죠. 그래서 정지입니다. 이번엔 정지, 동그라미,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특별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그다음 3번 운전면허 취소 처분,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 정지 처분이 면제, 동그라미, 면제된 사람으로부터 면제된 날부터 1개월, 동그라미, 지나지 않은 자. 자, 운전면허 정지는 위에 2번의 정지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공폭주적 운전, 난폭, 교통사고, 자동차 범죄 등을 통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받은 경우에 이때 이제 그 정지처분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로도 1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운전면허 효력 정지, 동그라미, 2번도 정지, 4번도 정지, 동그라미,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 운전자입니다. 초보 운전자, 초보, 동그라미, 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중 어린이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 벌점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 운전면허 취소로 갔다 오면 1번으로 가겠죠. 이는 의무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그 다음 권장교육 대상자 나오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청장에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교통안전교육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1년 이내, 받기 전 1년 이내, 1년 동그라미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그래서 1번 교통법규 위반으로서 위에 쌍가루 1번의 2 또는 4에 따른 사유 이해의 사유로 정지, 동그라미, 처분을 받거나 2가 위에 봐보세요. 2 음주운전 등으로 정지처분 받은 자가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4 운전면허 정지처분 받은 자로서 초보 운전자인데 정지처분 끝나기 전에 해당하는 사람 특별교육, 특별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자라 했죠. 근데 여기 권장교육 대상자는 위에 2번과 4번의 이해의 사유, 사유 이해의 왜의 사유로 인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정지, 동그라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위에 1번에 2번부터 4번까지 해당하여 특별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중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날이 65세 이상인 사람, 65세 이상입니다. 이상. 그래서 이분들은 권장교육 대상자입니다. 자, 교육의 내용 나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그 다음에 권장교육 내용은 1, 2, 3, 4, 5, 6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과 교육, 현장 체험 교육 등 방법으로 3시간 동그라미 이상, 16시간 동그라미 이하로 각각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긴급 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나오죠. 아래에 해당하는 긴급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기적으로 긴급 자동차의 안전 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나오죠.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내용, 신규 동그라미 교통안전교육, 정기 동그라미 교통안전교육이라는 게 있다. 신규 교통안전교육 나오네요. 최초로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고 3시간 이상 한다. 정기 교통안전교육 나오죠.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2시간입니다. 이거는 3시간 이상, 이거는 3년마다 2시간 이상에. 이 경우 직전에 긴급 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라. 교육기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나오죠. 75세 동그라미 이상, 65세 아닙니다. 75세입니다. 동그라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그 다음에 운전면허 갱신일에 운전면허증 갱신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1, 2, 3, 4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라. 여기는 75세 이상이야. 한 장 앞으로 갔더니 65세 이상인 사람이죠. 운전면허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을 지금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권장교육 대상자. 65세 나오죠, 여러분들. 65세 이상이면서 75세 미만이신 분들. 이거는 운전면허증 갱신 몇 년마다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이에요. 5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75세 이상이면서 75세 이상인 자. 그 다음에 한쪽 눈만 보이지 않는 사람은 3년에 한 번씩 오케이 정기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 아니, 갱신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65세 권장교육, 75세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런 거 받아라. 그 다음에 35 운전면허 발급기간 제한 나오죠. 자, 즉시응시부터 시작해서 한 장 넘겨봤더니 5년 동안 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은 6개월이고 어떤 건 즉시응시고 어떤 건 2년이고 1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 그러죠. 자, 5년은 가장 길죠. 이 5년 해당되는 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도로교통 법규 등을 위반한 그 행위가 반사해서 아주 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는데 개념 봅시다.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 오케이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에 사유되는 벌금 동그라미 미만이냐 미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었다. 그 다음에 선고유예 밑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소유예 검사가 기소를 유예한 거죠. 기소유예. 그 다음에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기간 내를 할지라도 5년 기간 내를 할지라도 4년 기간 내를 할지라도 3년 기간 내를 할지라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그 정지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금지기간 이 기간 동안에는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즉시응시 보니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어. 또는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했어.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됐습니다. 즉시응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있는데 여러분들은 3년짜리를 별표하고 5년짜리를 별표해서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나서 2년짜리가 파생되고 1년짜리를 파생될 수 있어요. 오케이. 과거에는 2년짜리였던 것이 이게 1년짜리로 올해 7월 12일부터 바뀐 내용이 있어요. 1년짜리 보면 8번 나오죠. 8번 별표. 운전면허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는 운전면허 취소하죠? 1년입니다. 1년 동안 운전면허 못하게 된다. 올해 2022년도 7월 12일부터 이게 이제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종합이라든지 이런 이제 교재들을 볼 때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된다. 자, 3년짜리 봅니다. 별표를 하겠어요. 음주운전했어요. 음주운전 거부했어요. 음주운전 거부 운전하다가 2회 동그라미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이게 2회 이상 교통사고.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됐다. 취소 동그라미. 그러면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거부 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거죠? 그럼 당연히 운전면허 취소하겠지. 취소된 날부터 3년입니다. 그런데 요 1번 운전면허가 있다고 그랬죠. 2번은 무면허로서 1번의 범죄를 범한 겁니다. 무면허 플러스 음주운전 또 무면허 플러스 음주운전 거부 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무면허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죠. 그럴 때는 위반한 날로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무면허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자동차용 범죄 밑줄 저질렀을 때. 4번 타인의 자동차를 강절도했어요. 강도 절도를 한 다음에 이걸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거예요. 무면허로 운전했다. 이런 경우 3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알아둬야 됩니다.
먼저 3년 동안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음주운전 했어요. 음주운전. 그 다음에 음주 측정 거부를 했어. 음주 측정 거부. 측정 거부 운전을 하면서 플러스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했어요. 2회 이상 교통사고. 그러면 당연히 운전면허 취소하겠죠? 취소된 날도 2년입니다. 두 번째가 무면허로서 플러스 1번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 무면허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잖아. 위반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면허입니다. 무면허로서 자동차 이용 범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이용 범죄를 범했다. 무면허 운전한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타인의 자동차를 강도 절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무면허로 운전했어요. 자, 이런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여기도 무면허죠. 오케이. 여기 이제 개정돼 들어온 내용이죠. 잘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5년짜리 볼까요? 5년짜리 보니까는 1번 나오죠? 2번, 2번은 요 도교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5년짜리입니다. 그러면서 3번이 추가되고 4번, 5번이 추가된 겁니다. 3번, 4번, 5번 묶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무면허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 중에 사람을 사상합니다. 죽이거나 다쳤죠. 후에 구조치 안 하고 도주해버렸어. 뺑소니하죠. 또는 미신고 도주한 거예요. 경찰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구조치 안 하고 도주, 미신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무면허로.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과로 운전입니다. 과로. 과속이 아니에요. 과로 운전. 그 다음에 음주운전. 그 다음 공동위험운전. 이게 폭주적 운전. 약물운전. 또 질병운전 하다가 사람을 사상, 죽이거나 다치고 한 후에 구조치 안 하고 도주, 미신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이 두 개. 자, 5년짜리 볼까요? 5년짜리 나옵니다. 5년짜리. 첫 번째, 무면허 운전합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치사상 교통사고를 야기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구조치 안 하고 도주했어, 도주. 우리가 말하는 뺑소니. 그 다음에 미신고, 경찰관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도주한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과로입니다. 과로. 그 다음에 음주운전. 그 다음에 공동위험운전, 폭주족이죠. 약물운전. 자, 과로운전금 나오는 게 질병운전이죠. 약물운전 하다가 치사상 교통사고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조치 안 하고 도주, 미신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오케이. 이 두 개는 도교법 개정 전에 5년짜리였어요. 그러다가 개정돼서 나온 게 세 번째, 무면허로 운전을 합니다. 무면허 운전하는데 그 운전이 바로 뭐냐? 2번이에요. 자, 무면허로 과로운전, 질병운전, 무면허로 음주운전, 무면허로 공동위험, 무면허로 약물운전하다가 플러스 치사상 교통사고 플러스 미신고 도주, 구조치 안 하고 도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개정대로 들어온 게 뭐냐? 음주운전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망케 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무면허로 요 4번의 범죄를 범한 경우야. 무면허로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케 했다 이거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기 5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자, 과거에 이걸 어떻게 암기하느냐? 무, 가, 공, 약입니다. 아빠가 가족들에게 앞으로는 무가음, 과음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무가음 공약했어도 743 교통사 뺑소니 미신고도죠.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무면허로서 이거 추가된 거고, 음주운전 사망, 무면허 음주운전 사망, 이렇게 추가된 거다. 그런 내용이 3번, 4번, 5번에 쭉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괄호예요, 괄호. 과속이 아닙니다. 과속이 아니다 그랬어요. 과속이 아니다. 가속으로 운전하다가 743 교통사고 뺑소니 미신고 도주 그럼 몇 년으로 하는 거야? 5년이 아닌 것도 전부 다 4년입니다. 4년이에요. 4년. 네? 가속으로 하다가 중앙선 침범하다가 신호 위반하다가 그렇잖아요. 뺑소니 했다 이거야. 미신고 도주했다. 그럼 4년. 그러면 58페이지 가면 2년짜리 나오죠. 2년짜리. 잘 봅니다.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2회 동그라미 위반했다. 2회 이상 위반했다. 2회 이상 위반했다. 2회 이상 교통사고는 3년이고요. 1번을 무면허로 했는데 2번 체크 개정대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 무면허로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위반했다. 3번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로 운전하다 교통사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교통사고는 2회 이상일 때는 3년이었죠. 그럼 이거 한 번 교통사고 낸 겁니다. 한 번이야. 1회까지는 2년이라는 거예요. 4번 체크 무면허로 음주운전, 무면허로 음주운전 거부하다가 1회 교통사고 냈을 때입니다. 4번 체크. 2번, 4번, 5번은 개정대로 들어온 내용들입니다. 5번, 6번, 7번 묻고입니다. 5번, 6번 묻고입니다. 운전면허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 발급받은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가름하는 증명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거야. 이런 경우는 뭡니까? 취소해야죠. 취소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 못 땁니다. 7번 체크. 좀 전에 1번, 2번은 음주운전, 그 다음에 음주운전 거부를 2회 이상이라고 했죠. 이거는 무면허 운전이죠. 3회 이상 위반했을 때. 그 다음 8번 면허시험 대신 응시한 자. 그 다음 9번 공동위험행위 운전, 폭주적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10번 체크 무면허로 폭주적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11번 별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제월도했어요. 이걸 이제 운전면허로 운전한 경우입니다. 운전면허 운전 또는 뭐 다른 사람 자동차 강제월도한 경우에도만 해도 이거 취소하고 2년 동안 운전면허 못 따요. 또 여기다 운전면허 운전했을 때도 2년 동안 운전면허 못 따요. 그런데 무면허로 운전했을 때는 3년이에요. 3년. 자, 1년 봅니다. 2년에서 5년 제한 사유 이의 사유로 면허 취소됐다는 거예요. 1번은 묻고입니다. 1번, 2번. 폭주적이죠. 1번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 폭주적으로 하다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밑에. 자, 지금까지 이건 전부 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말하는데 드디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나오죠. 자, 폭주적으로 하다가 원동기 장치 폭주적으로 하다가 단속됐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하고자 할 때 2반 동그라미 한 날 없다고 그랬어요. 2번 봅니다. 폭주적으로 하다가 운전면허 취소되었다 이게. 운전면허 취소 동그라미. 아하. 2번은 폭주적으로 했는데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폭주적으로 했다는 거야.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주적으로 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됐어요. 이자가 원동이장 자전거, 오토바이 면허,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하고자 할 때 이건 취소된 날로부터. 1번은 위반한 날로부터. 이때 그러면 1번이라는 게 뭐야? 무면허로 폭주적 하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원동이장치 자전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위반은 2년 지나야 딸 수 있다. 왜 여기는 원동이장치 자전거 들어갈까요? 오토바이로도 폭주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볼 건데, 자,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하려면은 요 1년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을 한 자가 오토바이 운전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하려면 6개월만 있으면 돼요.
6개월만 지나면 되는데 이 폭주적 행위일 때는 1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적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했다. 1년 합산이 121점 초과됐을 때 운전면허 취소하죠. 2년인데 201점 초과됐을 때. 그다음 음주운전, 음주추정 거부 운전면허 취소.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뺑소니가 아닌 경우, 뺑소니도 5년 아니면 4년이죠. 그다음 무면허 운전 나오죠. 3회 이상일 때는 2년이라 했죠. 그럼 2회까지겠죠. 그다음에 운전면허 받은 사람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다음 운전면허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 그랬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받았을 때 취소된 날로부터 1년 그랬어요. 거짓 부정한 수단에. 그 다음에 한 장 앞으로 가게 되면은 1년, 6개월짜리 나오죠. 자, 좀 전에 봤던 폭주적 행위를 제한 나머지 1년짜리 3번부터 8번까지 쭉 나오죠. 이 3번부터 8번에 해당하는 복귀 위반으로서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못 따는 자가 이때 이제 운전면허, 자동차 운전면허만 하겠죠. 그런데 원동기장치 자연권 면허를 취득하려면 6개월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6개월로 줄어들어. 그래서 무면허 운전 나오죠? 2회까지 위반한 자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할 때 위반한 날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2번 1년의 운전면허 발급 제한 사유로서 운전면허 취소된 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할 때 취소된 날 6개월 지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취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1년 있죠. 1년에짜리 1번, 2번 묶어서 체크하고 8번 별표. 2년 나오죠. 2년 보면은 2번 체크, 4번 체크. 그 다음에 7번 별표 3회 이상. 10번 체크, 11번 별표. 3년은 별표, 5년도 별표. 오케이. 그 다음에 교통사고 조사 규칙 나오죠. 경찰청 훈령에. 이게 우리 실무종합 시험에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우리 한 장 넘겨보면은 쌍가루 3번 현장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당사자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교통사고 현장 측정하는 거. 요것들이 한 번씩 나왔어요. 뭐 요건 누구라도 틀리게 내는 거죠. 틀리라고 내는 불이탑니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경찰과 관련돼서 이제 첩보 수집, 뭐 정보보고 작성 이런 내용도 나오죠. 자, 견문 수집 보고라는 게 나오죠. 견문, 보고 들어서 수집한 어떤 첩보 등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공사적 생활을 통한 취득과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각종 보고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생산한 보고서를 견문 수집 보고서라 한다 이거야. 정보 보고서 나오죠. 정보경찰은 취득한 보고 들은 내용을 일정 형태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보보고서는 사안의 요점을 중심으로 핵심적 내용만을 기술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보보고서의 작성은 일반적인 보고서 작성과 큰 차이가 없으나 어떤 판단이나 경찰 조치를 나타내는 특수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오죠. 정보보고서. 그래서 그 밑에 이제 39번 정보보고서라는 게 나오죠. 이걸 여러분들이 별표는 아니고 체크 정도로 개념 정도만 봐도 쭉 합니다. 먼저 정보사항 보고서라는 게 나오죠. 정보사항 보고서는 현행 정보의 일종으로서 속보라 한다. 속보. 사회 갈등이나 집단 시위 상황, 기타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경찰 내부에 전파를 하고 필요시 외부에도 전파하는 보고서다. 이거. 정보사항 보고서. 속보는 신속성이 생명이므로 보고서 형식은 가리지 않지만 일반적 6화 원칙 동그라미 맞춰서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뭐 중요사항 정보 나오죠. 중요사항 정보에 일반적 중보라 불리운다. 2번 쭉 보시고. 그 다음 정보 판단서, 저는 정보 대책서 이란 말이 나오죠. 이걸 체크합시다. 집회 시위 신고가 접수되거나 신고가 없더라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 시위와 관련된 주요 정보 상황, 집회 시위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다 이겁니다.
자,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 집회 시위에 대해 미리 정보 판단서를 작성하여 정보 판단서 믿죠? 이걸 정보 대책서로 합니다. 경비, 수사 등 관련 기능에 전파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 판단서 또는 정보 대책서죠. 집회 시위 대책서, 정보 대책서로 한다 이겁니다. 1번, 2번 개념이죠. 그 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작성된 정보 대책서, 정보 판단서를 토대로 하여 경비 대책, 교통, 수사 등 관련 기능의 대책서가 후속적으로 작성된다 그랬어요. 6번 관련 견문과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지휘관으로 하여금 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하게 하는 보고서다. 그래서 사례가 쭉 나오죠. 6번 체크. 그래서 1번, 2번 묶어서 체크, 4번 체크, 6번 체크. 사례 체크. 관내 주민들이 인근의 건설 예정인 골프장과 관련하여 집회를 계획 중이라는 첩보에 따라 정보과 갑경사가 관내 상황, 경력 배치가 요망 밑줄, 경력 배치가 요망 밑줄 된다는 취지 보고 작성해서 보고했다 이거예요. 이건 정보 판단서 대책서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 보세요. 다시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 집회 시위에 대하여 그랬죠. 지금 뭐라 해서 6번 밑에서 경력 배치가 요망된다는 취지 보고서다. 그래서 경찰력 배치를 필요로 하는 중요 집회 시위에 대하여 미리 정보 판단서를 작성하여 경비, 수사 등 관련 기관에 전파한다 그랬어요. 이를 이제 정보 대책서, 집회 시위 대책서를 한다. 그 다음에 정책 정보 보고서라는 게 나오죠. 정부 정책 동그라미, 정책에 문제점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보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정보 보고다. 경찰의 정책 정보는 사회 갈등, 집회 시위와 관련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사항 정보라 부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중한 주제 선정, 사용자 중심으로 작성.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나타내는 용어 나오죠. 별표.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끝맺을 판단됨, 예상됨, 전망됨, 우려됨, 추정됨 이렇게 끝낸다 이거야. 그러면 판단됨이란 게 뭐냐 이거야. 어떨 때 판단됨을 쓰느냐 봤더니 어떤 사항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판단됨이라고 쓴다 이게. 그래서 판단 동그라미, 근거 동그라미, 판단 근거 이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예상됨 그랬죠. 예상됨, 예 동그라미. 첩보 등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어떤 사항이 전개될 것이 비교적 확실한 경우 그랬죠. 비교적 확실한 경우. 예비한다 이겁니다. 전망됨, 전 동그라미. 과거의 움직임, 현재 동향, 미래 계획 등으로 비롯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라고 예측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전장애. 우려됨 나오죠.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해 곤란하여 최소한 대비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우대죠. 우대. 추정됨, 구체적인 근거 없이 현재 나타난 동향의 원인 배경들을 다소 막연히 추측할 때 사용한다. 추측. 판단 근거, 예비, 오케이. 전장애, 그 다음에 우대, 추측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암기합시다. 자, 판단 근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 전장애, 우대, 추측 이렇게 추측. 그 다음에 41번 집회 시위의 절대적 동그라미 금지 사유 나오죠. 두 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시위. 헌재에 의해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시위.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 딱 해산됐었죠. 한교안 그때 뭡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인가요? 국무총리 하실 때 이때 한 번 됐었죠. 그때 무슨 당이었죠? 통합진보당이 통진당인가? 그때 한번 해산됐었죠. 그 다음에 집단적인 폭행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집회 시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쇠파풀을 휘두르고 죽창을 휘두르고, 오케이? 하얀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하는 이러한 집회 시위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금지된 집회 시위를 선전 동그라미 선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처벌 규정 나오죠. 절대적으로 금지된 통고 집회 시위로 주최 동그라미 한자 2년의 징역 200만 원 벌금에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금지된 집회 시위를 할 것을 선전 선동한 자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의 벌금. 절대적으로 금지된 집회 시위라는 걸 알면서도 참가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50만 원의 벌금과에 처벌한다. 주최한 자 2년 이하 200만 원. 선동 선전한 자 1년 이하 100만 원. 참가한 자 알고도 참가한 자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의 벌금과. 40연 집회 시 피로적 동그라미 금지 사유. 다음에 청사 저택의 경계 지점 100m 동그라미 이내의 장소, 100m 이내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100m 이내의 장소에 5개 집회 시위는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다음에 청사 저택이 아닌 것 봤더니 정부 종합청사,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죠. 국회의사당 경계 100m 이내 집회 시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 국대일 때는 가능하다. 이거 국대일 때는 가능하다.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경계 100m 이내 집회 시위 안 돼요. 그러나 법대일 때는 가능하다. 법대일 때는 가능하다. 3번 별표 대통령 관저입니다. 관저. 관저예요. 사저가 아니죠. 대통령의 집무실도 아닙니다. 관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관저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저에서 출퇴근하셨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용산에서 집무실에 집무를 하죠? 그래서 그 집무실과 관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옛날 행정재판소에서 완전 다른 개념이라 했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법 조문에는 관저로 돼 있다는 거야.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에요. 우리 경찰청은 관저와 집무실은 뭐 비슷하게 뭐 동일하게 보는 걸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과거 행정재판소 판결을 따라 보면 관저와 집무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의 대통령들은 청와대 내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대통령 관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으로 청와대로부터 100m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용산의 집무실 사전에 있었고 관저가 없었죠. 지금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서 처음에 그렇다. 관저입니다. 사저 아니에요. 집무실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회의장 공간입니다. 공간. 대법원장 공간. 헌법재판소장 공간입니다. 공간.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집회 시위 안 돼요. 다만 어쩌고 저쩌고 예외적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별표인데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인지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각 짱들입니다. 행정부의 짱 대통령, 국회의 짱 국회의장, 법원의 짱 대법원장. 그리고 우리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있죠? 헌법재판소장 공간.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해석해 보면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거. 국무총리 공간, 행정부의 넘버 2죠. 국대일 때는 가능하다. 국무총리니까 국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나오죠. 경계 100m 이상은 안 돼요. 그러나 휴일 확대일 때는 가능하다. 휴일 확대일 때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휴일 확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